저는 김두영 선생하고 옛날부터 친교가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한테 글을 쓸 때 많은 취재를 했고 또 가까이에서 본 박정희, 인간 박정희라는 제목의 글을 우리 1990년인 것 같은데 월간조선에 싣는 역할도 했고 해서 아주 친숙한데 오늘 아주 멋진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직접 본 사람의 박력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3자의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뭐 여러 내용이 저 귀에는 그냥 속속 들어왔는데 박 대통령이 시간이 없다는 말을 계속했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시간이 없다. 그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역사가 준 시간은 18년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그분은 시간이 없다라고 초조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간 단축을 한 사람이죠. 이 축지법이 아니라 축시법을 쓴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시간 단축을 많이 한 분이죠. 가장 최대의 성과를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해낸 사람입니다. 최대의 업적을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최소한의 인명희생이죠. 이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려면은 뭐 다른 나라 보면은 뭐 수십만 명 죽고 수백만 명 죽어도 이런 변화가, 북한의 경우에는 수백만이 죽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산업화라고 하지만은 이 말이 좀 딱딱합니다. 사실은 가난 극복이죠. 가난 극복. 우리 김두영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여러 사람이 여러 식으로 죽지만은 굶어 죽는 것이 가장 비참하다 하는 그 말은 사실은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굶어 죽는 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굶어 죽습니다. 그 과정. 그리고 제가 71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제가 부산에서 저 고지대에 올라가 보면은 그 운막 같은 데 사는 사람들 중에 가끔은 얼굴이 부어가지고 꼭 보면 헛개비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가난을 극복할 때인데, 가난 극복, 산업화라기보다는 가난 극복, 더 큰 의미에서는 조금 근대화인데, 이런 분이 시간을 어떻게 단축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게 참 신비로운 일이고,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4가지 역할을 해왔는데, 교사, 군인, 혁명가, CEO, 이 CEO로서의 박정희 대통령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한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인데 18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와서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8.15 사건, 1974년의 8.15 사건 때 결정적 순간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더구나 목전에서 부인이 총 맞아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본 박정희의 모습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 정언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롭다고 하면 조금 불경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11.26 사건을 그런 식으로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저분은 11.26 사건 때 가슴에 첫 발을 가슴에 총을 맞고 두 번째는 머리에 총을 맞고 그게 치명상이 됐는데, 가슴에 총을 맞고 등에서 피가 쏟아질 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두 여자가 있었죠. 신재순이라는 여자하고 심수봉인데, 신재순이라는 여자가 아주 그 기억력이 좋고 담대한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제가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짓궂을 정도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명언을 하나 해서 지금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난 괜찮아 하면서 그때 아직 운명을 안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중에 운명했는데 하여튼 그래 될 때의 그 모습은 어땠느냐 하니까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그 말 재밌지 않습니까? 체념한 듯 하면서도 해탈한 듯 했다. 저분한테 어떻게 해탈이란 말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 운명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박정희라는 한 인간입니다. 이제는 모든 걸 대통령이 아닌 한 인간 박정희, 그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의 직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벗겨내고 인간의 적나라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질량이죠, 질량. 물체에서 중량이 아닌 질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질량, 모든 것을 마지막 모습의 박정희가 그런 모습이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를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운명적 인간이다. 역사적 인간이기도 하지만은 운명적 인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적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운명을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역사의 격동 속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역사의 흐름을 타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인간과 역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위대한 인물이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8.15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뭐 그런 일화가 많습니다만은 11.6 사건 때 그것은 자기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운명을 뭐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었다. 운명적 인간이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죠. 영웅. 저는 초인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영웅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수줍음 타는 초인이다. 부끄럼 타는 초인이다. 아까 아마 그 장모 생신 때 같은데 노래 부르는 박정희 대통령 보면은 부끄럼 타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저분이 그 가족들 앞에서 노래 부를 때도 부끄럼을 타는 분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쑥스러워하시고 또 칭찬받으면 아주 좀 개면쩍어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가장 영웅적인 사람이었다. 이거죠. 가장 영웅적인 사람. 그런 점에서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영웅하고는 좀 다른 부끄럼 타는 영웅인데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영웅시대를 만들었어요. 자기만 혼자서 영웅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을 다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한 시대를 같이 했던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영웅입니다. 나중에 회고록 쓰면은 그거 다 단편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이 아니라 장편 소설이 되겠죠. 다 드라마를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중에서 출중한 분들. 이병철, 정주영, 최명신 장군 이런 분들은 그 중에서 또한 출중한 영웅이죠. 혼자서 영웅이 돼가지고 저 북한에 몇 놈들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영웅이 되는 거. 영웅도 아니지만 혼자서 영웅인 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이나이면 노예로 만들어 놓고 큰 소리 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중에 특히 영웅 중에 영웅들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민을 영웅으로 만든 영웅 시대를 연 사람이죠. 나중에 한 100년 뒤에 박정희 시대를 이승만 시대를 지난 70년에 한국 현대사를 쓴다면은 그것은 나관중이가 쓴 삼국지보다도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유비, 장비, 관우보다 훨씬 더 세계적 인물들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록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기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영웅으로 규정을 하려면은 미학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영웅은 미학이 있어야 돼요. 멋진 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장하다는 표현, 장엄하다는 표현이 있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에는 그런 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미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고도 난 괜찮아. 그 난 괜찮아라는 말이 뭐냐고 내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그래요. 김계원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계원 씨는 그 문 바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난 괜찮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난 괜찮아라는 의미가 난 괜찮으니까 아가씨 둘은 빨리 피하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던 말이라고. 아까 보니까 8.15 때 박 대통령이 총 쏘지 마라고 했다는데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총 쏘지 마라는 이야기나 난 괜찮으니까 피하게라는 그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김두영 선생 그 쓰신 거기도 나와 있지만은 제가 박지만 씨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박지만 씨가 제가 쓴 회고록을 읽고 나서 저를 만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한 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있는, 물론 인간은 가장 고귀한 생명체, 인간은 물론이고 강아지라든지 식물 하나, 나무 한 폭이라도 사랑한 분이다. 그게 정책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보호가 왜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을 육성을 해가지고 뭐 유실수를 뭐 가꾸고 수자원을 확보한다 그런 뜻도 있었겠죠. 그것보다는 기본이 나무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생명체로 생각하고 나무를 아끼고 좋은 나무를 마구잡이로 잘라가지고 옮기는 걸 보면 화가 나고 아까 그 우리 김두영 선생 쓰신 데도 보니까 백송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그런 점에서 박정희야말로 진정한 환경 보호론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 산업화하면서 환경을 파괴했다고 하는데 산업화와 환경 보존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산림보호와 산업화를 같이 성공시킨 것은 그 마음속에 사람도 사랑하지만은 식물도 사랑하고 생명도 사랑하는 강아지도 사랑하는 이런 생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난 괜찮아. 자네들은 피하게 총 쏘지 마. 하는 이런 말로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영웅됨의 또 다른 면이죠. 또 다른 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사도의 사생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무사도의 사생관. 한국에서는 지금 다 없어져 버렸죠. 무사도로 하면 한국에서는 화랑도가 있는데 또 이순신이 바로 무사도의 사생관, 무사도의 미학, 남자의 미학을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남자의 미학 하면 딱 우리 역사 속에서 순식간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박정희, 이순신, 김유신. 제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무사도의 미학입니다. 군인의 미학이죠. 우리가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제교육을 통해서 또 일본 군대 들어가서 영향을 받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뭐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일본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좋은 점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유교적 어떤 실용주의를 박정희 대통령은 받아들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가르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겸손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못난 사람들한테도부터 경청하는 것.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첫걸에서 모셨던 사람들 이야기가 경청하는 사람. 여기 고병우 장관 와 계시는데 과장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토론을 하고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는 경청한다. 경청한다는 건 뭡니까? 배우려고 경청하는 거지 목적이 있으니까 경청하려는 거니까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사도의 사생관을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한 분이죠.
이분은 교사, 군인, 혁명가, 경영자의 삶을 이어갔는데 그중에 가장 바탕에 깔린 것은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교사의 품성이었습니다. 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내요. 자기 혼자서 돌출해서 혼자서 뭐 잘 나가다가 나를 망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과대망상, 거의 모든 독재자는 과대망상자입니다. 그 과대망상이 또 권력 의지로 연결되니까요. 그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에서는 과대망상이란 말이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 박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 여기 역대 대통령 중에 과대망상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박 대통령에게만은 과대망상이란 표현이 없고 전부 실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실용적인 거. 그런 점에서 박정희야말로 진정한 영웅인데 문제는 하인에겐 영웅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인에겐 영웅이 없다. 그 말을 토마스 칼라일이 아마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로 기억되는데 영웅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인이기 때문이다. 영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있는데 하인의 눈에는 영웅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죠.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눈에는 큰 인물이 큰 인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민족사의 대인물이다. 저런 사람으로부터 배우면은 나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을 자네들한테 가르치면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교재로 생각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터집 잡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공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인간으로서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죠, 사실은. 그 정도 같으면은 사람으로 태어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짓 하고 있습니까? 배은망덕이나 면종복배나 하고 하는. 그런데 오늘 김두영 선생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참 우리 민족이 모진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사를 보십시오. 박상희 씨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 독립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공산주의자는. 그러나 11 대우 폭동에 걸려가지고 경찰총에 죽었습니다. 부인은 문세광은 공산주의자인 암살자한테 죽고 본인은 부하한테 죽고 그 따님은 지금 선동 세력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민족이 참 너그럽지 못하다. 균형 감각이 참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을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속 재판을 합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에 구속하려면은 주거가 불확정적이거나 도주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것도 재판도 일주일에 3분, 4분, 한 분 나오면 10시간씩 이렇게 재판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우표도 한 분 정했다가 못 만들게 하는 이런 이건 모진 짓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치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말리는 사람이, 꾸짖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죠. 항상 요새는 여론조사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하면 한 10년 동안은 계속 박정희 대통령의 역대 인물 중에서 1등이었어요. 세종대왕 이순신을 항상 앞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박정희는 당하고 있느냐? 그 비밀을 아십니까? 인기조사에서는 1등인데 왜 이렇게 당합니까? 모든 평균적인 국민 사이에서는 영웅이지만은 지식인 사회에서 박정희는 죽일 놈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왜냐? 지식인은 누굽니까?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노조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고 권력을 갖지 않는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 속에서는 항상 1등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을 쓰니까 박정희 탄생 100주년 되는 이 해에 손바닥만한 이 우표 한 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안 받고도 뇌물죄로 지금 유죄를 때리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구나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막 굴리고 있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이런 따님까지 이런 운명에 처할, 이거 다는 운명이에요.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온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은 조선조적, 봉건적 수구 세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오려고 한 상대는 누굽니까? 명분론, 입만 열면은 멋진 이야기 하면서 행동은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 위선자들, 그리고 과학기술에 무능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 그리고 군림하는 사람들, 이게 다 조선조적 봉건체제인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식인, 자기들은 지식인이면서 정의로운 말만 하면은 그게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또 공산주의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세력과 이 수구 세력과 싸우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당한 거예요. 당한 겁니다. 나중에는 김재규까지도 결국 그 세력,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 세뇌된 부분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된 이유도 선동 언론, 정치 검찰, 눈치 보는 판사, 제왕적 국회, 귀족 노조가 작당을 해가지고 선동한 거 아닙니까? 선동한 게 원인 아닙니까?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놈은 어떤 놈이냐?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인기가 떨어져서 거기 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지지율이 5% 10%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인기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정치인의 인기가 떨어지면, 이 문재인 대통령도 요새 70%라고 상당히 기분 좋아하지만은 저 지지율이 30%, 20%, 10%로 가보십시오.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면은 감옥에 가는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여론 재판입니다. 법치가 아직도 여론에 밀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 김두영 선생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영웅됨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동양 역사에서 한 2700년 동안 계속된 실용적 정치의 맥을 잇고 있는 분입니다. 실용적 정치. 동양이 항상 그렇다고 조선조 우리 선비들처럼, 양반들처럼 입만 살아서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태도가 관중이란 사람이죠. 제나라 관중, 관포지교로 유명한 관중이 말하자면 실용적 정치, 법치, 제도의 정치를 연 사람입니다. 그 후계자들이 누구냐? 바로 등소평, 박정희, 이광요, 아까 마하티르는 유교 문화권은 아니지만은 마하티르, 일본의 명치유신을 주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유교적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유교가 항상 명분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유교적 실용주의 정치의 맥을 잇는, 어떻게 보면 관중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관중의 제자. 관중이 한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중이 한 이야기는 관자란 책에 후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곡식 창고가 차 있으면 사람들은 예절을 안다.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영욕을 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뭐냐? 우선 배불리 먹고 의식주가 반듯하면은 그 사람은 염치를 알고 말하자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정치의 핵심이다. 김정년 씨가 비서실장 돼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서 나는 정치를 모르고 경제만 해서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웃으면서 아니 국민들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드는 게 정치인데 뭐 그걸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 명료한 거죠.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가장 큰 인권 신장 아닙니까? 가난하고 굶주리면서 인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우리나라 역사상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한 2대 인물입니다. 2대 인물이고. 동시에 이승만은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고 박정희는 한국 민주주의의 어머니입니다. 두 분이 한국 민주주의의 두 건설자예요. 두 건설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을 가지고 박정희를 작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를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앞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개 정도 요것만 달달 외우면은 그 중에 하나가 가난 탈출이 최대의 인권 향상이다. 이승만 박정희가 진짜 민주주의자다. 가난과 싸운 사람, 공산당과 싸운 사람만이 민주주의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있으면 내가 또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두영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 박정희를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된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도자로서 과학 기술을 정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인간이고 인간 박정희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깊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박정희 하면 저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딱 정리정돈된 사람. 아까 보니까 정리정돈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돈된 항상 바깥이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질서 아니겠습니까? 법과 질서가 바로 서면은 내용, 그 내용에서는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격 교양도 바로 선다. 이런 생각을 실천하신 분, 항상 박정희 하면 딱 바로 서 있는 사람, 차렷 자세, 모범적 차렷 자세의 박정희, 그분이 운명적 인간이고 역사적 인간이었고 초인이었고 영웅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서 우리 김두영 선생님의 강연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